이런 김치에 고수를 왜 넣어? 이건 김치가 아니라 잡채야. 어머니, 저 베트남에서도 너도 영자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시어머니 앞에서 김치 타령이라니. 차갑게 내뱉는 말에 린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남편의 아내입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영자는 깜짝 놀라 린을 쳐다봤다. 뭐라고? 그래. 그럼 너도 너 같은 며느리 얻어봐라. 말이 나오고 나서 영자도 후회했다. 너무 심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린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꾹 참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 작은 갈등이 두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로 68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직했어요. 김포공항대합실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혼자 여행을 떠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제주도까지 말이에요. 아들 준호가 제주로 이사 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오세요. 린도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베트남에서 온 애라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며느리 고향이 어딨다더라? 하노이. 베트남은 너무 멀어서 제주로 이사했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랬거든요. 베트남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하노이가 어떤 도시인지도 잘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냥 멀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애라고만 생각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검은색 가죽 핸드백에는 준호 어릴 때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유치원 운동회에서 1등한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입학 통지서, 봤던 날 사진까지요. 린한테 자랑할 게 많거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린이라는 애가 도대체 어떤 애일까 하고요. 결혼식 때 한 번 봤지만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도 인사만 나누고 말았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뭘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주공항에 내리니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보다 확실히 따뜻하네요.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린이었어요. 어머니. 한국말로 부르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3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네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여전히 어색한 구석이 있어요. 발음이 조금 어눌하거든요. 리나, 많이 기다렸니? 아니에요, 어머니. 방금 왔어요.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여전히 어색해요.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이 방금처럼 들리고 왔어요가 왔어요처럼 들리거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준호는 어딨니? 가게에서 손님 받고 있어요. 저녁에 만나실 수 있어요. 린이 제 가방을 받아들더니 앞장서서 걸어가요. 키가 작고 마른 편인데 힘은 꽤 센 것 같아요. 무거운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가거든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슬쩍 관찰해 봤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단정한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옷차림은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어요.
걸음걸이랄까, 표정이랄까요? 게스트하우스 운영한다며? 네, 어머니. 작은 곳이에요. 대답은 하는데 자신 없어 보여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요. 말도 어눌한 애가 사업을 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준호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에 올라타니 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편하게 가실게요. 길이 조금 멀어요. 응, 괜찮다. 천천히 가거라.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린이라는 며느리와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런데 문득 린의 옆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름 의젓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한국말도 서툰 이 애가 정말 게스트하우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작은 정원까지 있더라고요. 린이 가방을 들고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뭔가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여기서는 주인이니까 그런가 봐요. 어머니, 여기가 저희 게스트하우스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어요. 아담하지만 정갈하게 꾸며놓았네요. 체크인 카운터도 있고 한쪽에는 소파와 테이블도 놓여 있고요. 벽에는 제주도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손님은 몇 명이나 있니? 지금 5팀 계세요. 모두 외국분들이에요. 린이 대답하면서 체크인 대장을 넘겨보더라고요. 영어로 적힌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 냄새 같은데 뭔가 다른 향이 섞여 있었거든요. 리나, 뭔 냄새가 이렇게 나니? 아, 김치 담그고 있어요. 손님들 저녁 반찬으로요. 린이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김치통에 담긴 건 제가 아는 김치가 아니었거든요. 빨간 양념은 입혔는데 그 안에 고수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나, 이게 뭐니? 김치예요, 어머니. 김치에 고수는 왜 넣어? 이건 김치가 아니라 잡채야. 속에서 화가 올라왔어요.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인데 이상한 걸 넣어서 만들면 어떡해요.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말이에요. 린이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손님들이 좋아해요. 한국 김치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맛있으면 뭐해? 이건 김치가 아니야.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치는 우리 고유의 음식인데 멋대로 바꿔서 만들면 안 되죠. 시어머니 앞에서 김치 타령이라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손님들이 요청해서 손님이 요청했다고. 아무거나 해주면 어떡해? 김치는 김치대로 만들어야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린이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가서 보니 서양 사람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린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발음도 꽤 좋고 자연스러웠어요. 한국말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손님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 성산 일출봉에 갔다느니 날씨가 좋았다느니 하면서요. 린이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의외였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저녁 준비되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김치도 준비했어요. 손님들이 방으로 올라간 뒤 린이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가서 보니 그 이상한 김치를 그릇에 담고 있더라고요. 리나, 정말 그걸 내놓을 거야? 네, 어머니.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집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린이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 나름 정성스럽게 차려놓긴 했네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그 이상한 김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곧 맛있다는 표현을 연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와,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전에 먹어본 김치와는 완전히 달라요. 한 손님이 그 고수 김치를 먹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정말요? 이 허브 향이 김치와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다른 손님도 연신 칭찬했어요. 린이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더라고요. 제 고향 요리와 한국 요리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한국 김치에 베트남 허브를 넣었거든요. 와, 정말 창의적이에요. 이런 퓨전 음식 처음 먹어봐요. 손님들이 계속 칭찬하자 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김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애가 무슨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어렵지 않아요. 린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야채를 넣고 어떤 허브를 쓰는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난리였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속이 뒤틀렸어요. 제가 평생 담가온 김치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저런 이상한 걸 좋아한다니요. 그것도 며느리가 만든 걸 말이에요.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린이 제 앞에 그 김치를 놓더라고요. 손님들도 다 저를 쳐다봤어요. 어쩔 수 없이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고수의 상큼한 향이 김치의 매운맛과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응, 괜찮네. 짧게 대답하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올라간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린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잘 드셨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 기분은 상관없고 손님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그 김치를 칭찬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평생 자신 있게 여겨온 것이 순식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치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리가 없거든요. 린이라는 애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용히 내려가서 보니 린이 부엌에서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린아,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아, 어머니. 깨워드려서 죄송해요. 린이 놀란 듯 돌아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달걀을 휘젓고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팬케이크가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었고요. 손님들 조식 준비해요. 8시에 드시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반이었어요. 조식 준비하려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였네요. 그런데 린의 모습을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도 조금 부어 있었거든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 네, 어머니. 손님들이 아침 일찍 관광 나가시거든요. 대답하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샐러드 재료를 썰고 과일도 예쁘게 깎고 있더라고요. 한국식 조식이 아니라 서양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딨어?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상했어요. 남편이 자고 있는데 아내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요.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준호 일이 뭐가 그렇게 바빠?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관리하고 예약도 받고요.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밤늦게까지 해야 해요. 린이 설명하면서도 계속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베이컨을 굽고 토스트도 준비하고요. 혼자서 5팀 조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바빠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들은 자고 있다니요. 물론 남편도 일하겠지만 아침 일은 둘이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리나, 준호한테 도움 안 받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뭔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 내려와서 조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린이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네요. 팬케이크,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샐러드까지요.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을 정도였어요. 와, 오늘도 정말 맛있어 보여요. 손님 중 한 명이 감탄했어요. 린이 웃으면서 커피를 따라주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어디 가실 예정이에요?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의외였어요. 한국말 할 때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준호가 내려왔어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린이가 소리내서 깼어. 준호가 린을 쳐다봤어요. 린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어차피 일어나야 했어.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커피를 따라 마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린이 너무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설거지를 하는 린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조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요. 리나, 잠깐 이리 와봐. 린이 앞치마를 벗고 다가왔어요. 표정이 조금 긴장해 보였어요. 너도 한국 며느리처럼 좀 살아봐. 네. 어떤 뜻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왔으면 먼저 인사부터 해야지. 손님들한테만 친절하고 가족한테는 소홀하면 어떡해? 린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바빠서 그만. 바빠서? 시어머니보다 손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제 식으로 가족을 지켜요. 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는 도전처럼 들렸어요. 제 식으로 가족을 지킨다고? 한국 며느리 도리는 무시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래. 그럼 너도 너 같은 며느리 얻어봐라.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됐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온 말이라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뒷모습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 뒤로 린의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린은 조용했어요. 음식은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지만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린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후에 성산 일출봉 가볼까요? 린이 안내해 드릴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손님들 체크인 준비해야 해요. 어머니 혼자 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 일 있어? 오늘 계속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새로운 손님들이 체크인을 했어요. 일본인 커플이었어요. 린이 일본어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영어에 이어 일본어까지 하는 걸 보니 또 놀랐어요. 그런데 손님들과 대화할 때는 밝게 웃으면서도 저희 앞에서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서도 린은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쳐다봤지만 린은 모른 척했어요. 저도 뭔가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새벽에 잠깐 깨어서 아래층을 보니 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린이 또 조식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어제보다도 더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줄 몰랐어요. 오후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저녁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우가 몰아쳤거든요.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린이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빨래를 걷고 있더라고요. 빨래줄에 걸어둔 시트와 수건들이 비에 젖어서 무거워 보였어요. 저도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비가 너무 세게 와서 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린이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옷도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린아, 이런 날씨에 왜 나와 있어? 빨래가 다 젖어서요.
손님분들 시트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추운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빨래를 걷는 손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내일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손님들이 내일 체크아웃 하시거든요. 새 시트로 갈아드려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또 화가 났어요. 손님 하면서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비에 젖어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 철들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비소리 때문에 더 크게 말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내 덕 본 게 뭐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린의 손이 멈췄어요. 젖은 시트를 든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머니, 뭐, 할 말 있어? 린이 천천히 고무 장갑을 벗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에 오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고무 장갑을 마당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남편의 아내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빗소리에도 분명히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린을 처음 봤거든요. 뭐라고? 제가 준호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누구 며느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강단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거슬렸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린이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어요. 그러더니 다시 빨래를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5에 결혼했을 때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내 같은 년은 사람도 아니다.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밥을 짜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린한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서러움을 린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린아, 부르려다가 말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린은 계속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채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우산을 들고 뛰어와서 린에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왜 이런 날씨에 나와 있어? 감기 걸리겠어. 빨래 걷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무슨 빨래야. 들어가자. 준호가 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빗속에서 젖은 고무 장갑만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린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있더라고요.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어. 네, 금방 갈아입을게요. 린이 방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린이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제가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며느리로서 당연한 걸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었어요. 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손님들도 늘어나고 일도 많아지고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어머니, 린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될 정도예요. 그 말을 듣고 뭔가 답답했어요.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고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린이 마당에서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건가요? 결혼하면 며느리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남편의 아내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제가 결혼했을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을 더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남편만 이해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아래층이 조용했어요. 어제와 달리 일찍 일어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내려가니 린이 평소보다 늦게 조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역시 어젯밤 비를 맞아서 감기 기운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리나, 몸이 안 좋니? 괜찮아요,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손님들 조식은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말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젯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가지들을 꺼내다가 가방 밑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까만 표지에 모서리가 해져서 솜이 나와 있는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결혼 초기까지 적었던 거였거든요. 왜 이걸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어요.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979년 6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다. 내가 김치를 너무 짜게 담갔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읽다가 멈췄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내 같은 년은 사람도 아니다.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 준호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그때가 25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도 서툴렀는데 시집살이까지 해야 했거든요. 매일 눈치 보며 살았던 기억이 났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1979년 7월 3일. 오늘은 빨래를 제대로 못했다고 혼이 났다. 비가 와서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다 젖었는데 왜 미리 걷어두지 않았냐고 하셨다. 그 일도 기억났어요. 그날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었거든요. 빨래를 걷으려고 나갔는데 이미 다 젖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 며느리라면 그런 걸 미리
생각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다. 어린 시절에 제가 적은 글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도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러워했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린한테 했던 말들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다는 걸요. 빨래 걷는 일, 김치 담는 일, 며느리 도리 운운하는 것까지 말이에요. 내 며느리는 내 어릴 적 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린이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빨래를 걷던 모습과 제가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 했던 건지도 몰라요. 제가 그때 느꼈던 서러움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일기장을 계속 넘겨봤어요. 그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나 봐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까지 보면서 살았거든요. 1980년 1월 12일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다. 처음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다. 아들만 낳아라 하시면서 미역국도 끓여주셨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며느리보다는 손자를 낳을 사람으로 봐주신 거였죠.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께서 우셨다. 아들이라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손자가 생겨서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도 기뻤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어젯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아침이 와 있었어요. 하늘이 맑게 개어서 제주 바다가 파랗게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제가 린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린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아래층에서 린이 조식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보다는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좀 쉬어 있는 것 같고요.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린한테 사과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아니면 최소한 대화라도 제대로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면 린이 어색해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린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짧게 대답했는데 린의 표정이 여전히 어색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보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린아, 오늘 같이 바람 좀 쐬자. 네. 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하지만 손님들, 준호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린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어디로 가실까요? 린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제주시 해안가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건물이었는데 간판에 한글과 함께 베트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손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이 동남아시아계 여성들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리나, 여긴 뭐 하는 곳이야?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에서 온 언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들 한국에 시집와서 사시거든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주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었구나 싶었어요. 린이 저를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들이 린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린이 저를 데리고 그쪽으로 갔어요. 언니들, 제 시어머니세요. 여성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모두 억양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도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을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애예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원이에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왔고요. 타이라고 해요. 태국에서 왔어요. 세 명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나이는 린과 비슷해 보였어요. 모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요. 어머님 앉으세요. 린이 어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미애가 의자를 빼주면서 말했어요. 린이 저 얘기를 했다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어요. 린이가 우리 중에서 제일 착해요. 시어머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린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는 린한테 좋지 않게 대했거든요. 여기 자주 와요? 제가 물어보니 타이가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요. 고민도 나누고 한국 생활 어려운 것도 상담하고요. 다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국제 결혼이요. 저희 모두 한국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미애가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각자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애는 필리핀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고 했어요. 주원은 하노이에서 대학을 나온 뒤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하고요. 타이는 인터넷으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어요. 다들 시집살이는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들 잠깐 침묵했어요.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문화도 모르고 음식도 다르고 말도 서툴렀거든요. 시어머님이 매번 혼내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김치 못 담근다고, 밥 못한다고 매일 혼났어요. 주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제가 물어보니 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아진 건지 포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린이는 어때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해요? 미애가 린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린이 잠깐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 보이는데? 주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한국식 며느리로 살기보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린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 몰랐거든요. 리나,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베트남에서도 좋은 딸이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들도 잘 챙겼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식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준호 씨의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손님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린한테 강요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식 며느리 역할,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 그런 것들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저희는 모두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왔어요. 미애가 말을 이었어요. 가족도 두고 친구도 두고 모든 걸 포기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답게 살 수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쭈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가 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베트남에서 자란 린이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한국식으로만 살라고 강요했던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모두 시어머님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맞춰달라고만 하시면 힘들어요. 저희도 배려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미애가 덧붙였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리나, 내가 여기 자주 오는 이유를 알겠다. 네, 어머니.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은 처지라서 서로 이해하거든요. 린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카페를 나와서 바다를 보며 걸었어요. 제주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리나, 미안하다. 네. 갑자기 왜요? 내가 너한테 너무 한국식으로만 살라고 강요한 것 같아. 린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너한테는 똑같이 했네. 바다를 보면서 말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나라에서 자라온 린한테 시어머니의 나라를 강요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가 백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주 바다는 생각보다 잔잔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린이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아까 카페에서 나눈 대화 때문인지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저기 벤치에서 좀 쉴까요? 린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를 가리켰어요. 나무로 만든 소박한 벤치였는데 바다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멀리 작은 배들이 떠 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리나, 진짜 미안하다.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요.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린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궁금한 빛이 있었어요. 너도 너 같은 며느리 얻어봐라. 그 말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그런 못된 말을 했는지 후회됐거든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갑자기 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는데 너한테 똑같이 했네.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눈물이 더 빨리 말랐어요. 어머니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응.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내 같은 년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셨어. 린의 눈이 커졌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어머니도? 그때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몰라.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거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린한테 비슷한 상처를 줬다는 게 더 아팠어요. 그런데 나는 왜 너한테 똑같이 했을까? 정말 바보 같아. 린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낯선 나라에 와서.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해요. 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해한다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이 멀리 살고 있고 며느리는 외국 사람이고 린이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하니까 더 미안했어요. 너 정말 착하다. 나 같으면 화냈을 텐데. 처음에는 화났어요. 솔직히. 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젯밤에 비 맞으면서 정말 서러웠거든요. 고향 생각도 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카페에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 조금 놀랐어요. 왜? 어머니가 제 편도 들어보시려는 건가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 번도 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이제라도 생각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린아, 내가 아까 한 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 말이야. 내 어머니, 그게 맞는 것 같아. 한국식 며느리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나도 시어머니가 좋은 며느리 되라는 말보다 좋은 사람 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다를 보면서 말했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그 반복되는 리듬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준호 잘 챙기고 그걸로 충분해. 시어머니 도리는 안 해도 돼요? 린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도리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 갑자기 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 같은 며느리 되고 싶어요. 뭐?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가 예전에 힘들게 시집살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준호 오빠를 그렇게 잘 키우셨잖아요. 그건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처럼 잘 키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났어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린이 저를 인정해주는 거였어요. 린아,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준호 오빠 키우고 교사 일도 하시고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저는 어머니 존경해요. 린이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식이나 아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린아.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마음이 벅차올랐거든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린의 손을 잡았어요. 린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어요. 매일 집안일하고 게스트하우스 일하느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따뜻했어요. 리나,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둘의 그림자가 벤치 앞 모래사장에 나란히 비쳤어요. 햇살이 기울어져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준호한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제주도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어머니께 한국식 김치 배워도 될까요? 그럼 가르쳐 줄게. 근데 내가 만든 그 베트남식 김치도 괜찮더라. 정말요? 어머니도 좋아하세요? 응.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맛있었어. 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제주 바다에 석양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참 예쁘다. 네, 어머니. 저도 이 풍경 정말 좋아해요.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제주도의 가을은 서울과 달랐어요. 바람이 시원하고 하늘이 높았어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심은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두 나라의 집 어머니와 며느리의 김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글 아래에는 베트남어와 영어도 함께 써 있었고요.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온 지 2달째였거든요. 처음에는 임시로 온다고 했는데 지내보니 여기가 좋더라고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들이 체크인했어요. 독일에서 온 부부였는데 중년 나이에 신혼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린이 영어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 능숙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실 건가요? 린이 물어보니 남편이 대답했어요. 7시 정도면 좋겠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거든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특별한 김치도 맛보실 수 있어요. 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오늘도 김치 담그실까요? 그럼.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요즘에는 매일 아침 함께 음식을 준비해요. 린이 베트남식 요리를 하면 저는 한국식 반찬을 만들고요. 큰 볼에 배추를 담그고 있는데 린이 옆에서 고수를 다듬고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온 손님들 신혼부부래요. 그래,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던데 재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번째 사랑이래요. 린이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럽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니. 어머니도 괜찮은 분 만나시면 좋겠어요. 뭘, 이제 늙었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린이 제 행복도 생각해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테이블에는 한국식 김치와 베트남식 절임 채소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도 있었고 린이 만든 쌀국수와 월남쌈도 있었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독일 아내가 감탄했어요. 이 김치들이 다 달라 보이는데요? 남편이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이건 한국 전통 김치고요. 이건 베트남식으로 만든 절임이에요. 린이 설명했어요. 둘 다 맛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손님들이 두 가지 김치를 번갈아 가며 먹어봤어요. 표정이 신기해 보였어요. 이건 무슨 맛이에요? 정말 특별한데요? 아내가 베트남식 절임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저와 린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화해의 맛이지. 그리고 가족의 맛이에요. 린이 덧붙였어요.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저희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 음식을 함께 만들어요. 아,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두 나라의 집이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맛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맛도 훌륭하고요. 아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올라간 뒤 우리는 설거지를 했어요.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들 반응 좋았죠? 응. 우리 음식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 어머니가 제 김치 보고 이상하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요. 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지.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제주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리나, 요즘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여기 와서 살길 잘했어. 바람이 불어와서 간판이 살짝 흔들렸어요. 두 나라의 집이라는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비쳐 보였어요. 어머니, 예전에 너도 너 같은 며느리 얻어봐라고 하셨던 말 기억나요? 응.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지금은 그 말이 좋은 뜻으로 들려요. 어떻게? 저도 나중에 며느리를 얻으면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며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그래. 그럼 너도 고생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해줄 거예요. 린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린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린은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이 사랑의 말이 된 거네. 네, 어머니. 이제는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는 별을 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제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준호가 컴퓨터 작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어머니, 리나, 여기 있었구나. 응. 별 보고 있었어. 오늘도 손님들이 음식 칭찬 많이 하던데. 온라인 리뷰도 좋고. 준호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다들 어머니 김치랑 리니 음식 조합이 신기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약도 계속 들어오는구나. 요즘 게스트하우스가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보러 많이 왔거든요. 내년에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린이 말했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네, 어머니. 함께해요. 우리 셋은 마당에서 제주 밤 공기를 마시며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음식 메뉴도 만들어 보고 손님들한테 요리 체험도 시켜주자고 했어요. 별빛 아래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